고유의 사태라. 빚내서 빚 갚아라. 이거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저성장 저물가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지금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말입니다. 중국은 나락이 아니야.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중국은요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 중국은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번엔 또 뭘 쏟아냈나 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상업용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채 상환해도 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빚내서 빚 갚아라는 뜻이죠. 야, 이거 저는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엄청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쉽게 말입니다. 이름은 경영성 부동산 대출 허용이거든요. 경영성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말로 따지면 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채 상환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중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중국 정부조차도 돈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느껴집니다. 중국 정부도 돈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중국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업용 건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이 돈은요. 신규 토지 매입이나 신규 건설 사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중국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하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상업용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빚을 더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빚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나 결국 가면 갈수록 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부양책을 쏟아냅니다. 당장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요. 지금 0.5%포인트 낮췄습니다. 2025년 2월 5일부터 말입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0%로 낮춥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돈 엄청 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돈으로는 188조 원이 공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1조 위안.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급준비율은 6.9%로 떨어진답니다. 돈 엄청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기존에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금을 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지급준비율인데 지급준비율이 10%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대로 떨어졌다. 지금 중국의 위험이 이 정도로 크다는 뜻입니다. 저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정시안정기금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 8천억 위안 정도 뿌렸거든요. 지금은 2조 위안 뿌리겠다는 거예요. 372조 원. 그만큼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만큼 중국의 정시안정기금이 들어가서 메꿔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작년 8월 이후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2167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40조 3700억 원이거든요. 뭐 372조가 들어온다니까 이게 안정은 되겠죠. 뭔가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과연 이게 바른 방법일까요? 일단은 시장은 움직입니다. 일단은 상해종합주가지수가 보면 1월 25일 현재 2906.1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요 2756.34였거든요. 이게 코로나19의 위기 때하고 맞먹을 정도로 위기다. 지금 중국은 금융위기가 덮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요.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푸니까 달라졌기는 해요.
그러나 시장에서 2906.11까지 올라갔는데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오는 원인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통제 경제가 사실은 위험하다 생각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공동부유라는 목적 하에 민영 기업들을 통제하고요. 가능하면 민영 기업을 국유화하겠다. 그런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변하지 않았는데 돈을 푼다고 이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겠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결국 자금이 바닥이 나면 시장에는 더 큰 위험으로 작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진다. 빚내서 빚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과연 시장이 살아나겠느냐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중국은 앞으로 부양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양, 돈의 씀씀이가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써지는지가 중요하고요. 정책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공동부유라는 정책, 민간기업 통제라는 정책이 계속 간다면요. 결국은요.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IMF 같은 경우는 4.2%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4.6%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는 많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요. 작년에 5.2%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5%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결국은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 경제는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켜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거든요.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전체 액수의 20%가량을 20% 넘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입니다. 지독하게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 당연히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위기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위기. 저는 그런 돌연 위기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상황이 지금처럼 녹록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더 큰 위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하는 자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경제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느낄 수는 있어요. 지표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로 확산될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단서를 보고 준비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